네, 한마디로요,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만 했더라면은 이 주범과 공범들에게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형, 그리고 벌금 뭐 1조 원에서 3조 원, 추징금 800원에서 뭐 3조 원,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형을 구형을 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을,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마산아재 TV의 마산아재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요, 이 윤석열의 엑스파일, 이 윤석열의 엑스파일을 두고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이 본인은 이 엑스파일은 실체가 없어, 지금 이 실체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는 한마디로 정치 공작일 뿐이야 라고 했던 이 윤석열의 주장에 대해서요. 근데 이미 수십 가지의 윤석열의 엑스파일 내용 중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4건이 되고, 그리고 이 법원에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이 2건이나 되고 있어. 한마디로 그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6건이야. 한마디로 윤석열이 정치 공작이라는 이 말이 한마디로 개소리야. 뭐 이와 관련한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실체가 드러난 이 6가지 사건 중에서요, 윤석열이 직접 피의자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은 2건입니다. 바로 윤우진 용산 세무소장 뇌물수사 무마 의혹 사건. 이거는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윤석열이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수사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이거는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윤석열이가요. 자, 이렇게 윤석열이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는 이 2가지 사건 중에서요,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6월 8일에 아주 중요한 재판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6월 8일에 있었던 이 옵티머스 재판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옵티머스 수사는요,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무고한 국민들이 수천억의 펀드 사기를 당하고, 하물며 대한민국의 이 공기업과 공기관이요, 이들에게 펀드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 금융계좌 추적만 한번 해봤어도 이들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사건을, 이 금융사기 사건을 계좌 추적조차도 한번 해보지 않고 완전히 수사를 무마를 시켜버리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요. 그런데 지난 2020년 국감장에서 윤석열이는 이 사건 이거 내가 결재한 사건이 아니야, 이거 정결 규정에 의하면은 부장검사 정결 규정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 보고를 안 받았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이러면서 책임 회피를 했던 사건입니다. 네,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이 윤석열의 이 국감장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박범계 장관이요, 윤석열에게 이 옵티머스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윤석열이 답을 하는 내용인데요. 참 보시면은요, 기도 안 찹니다. 자, 영상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무혐의 이유를 보세요. 우리 청 수사사무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다. 김재현, 정영재, 박준탁 각 증거 불충분한 혐의 없다. 세상에 공기업의 투자 금액이 무려 800억 가깝고, 이 당시만 해도 무려 3,200억에 가까운 민간 투자들이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네.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도 할 수 있다랍니다. 윤석열이요. 참. 이 사건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자, 이 옵티머스 사건, 이 사건을요, 분명히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은요. 그 뒤에 또다시 박범계 장관이 물어보면은 그때도 역시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차장이 누굽니까 당시에 그러면? 당시 1차장은 지금 대전지검장이고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두봉 지검장이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는 누굽니까? 부장검사는
형사 7부장 아닌가요? 7부장입니다. 네, 김유철 지금 원주지청장인데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이 자, 또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건에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게 윤석열식 자, 부장 정결 사건이라서 예, 본인한테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뒤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요, 또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아니요. 총장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님이 관심 없는 사건은 6개월간 전관석과 같이 보고도 안 받고 관심의 문제가 부장 아니고 들어보세요. 전결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십시오. 총장.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정결 규정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은 겁니까? 피해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없었답니다. 수사진흥원은요. 그거는 회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바로 자, 방금 들으셨습니까? 이미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예. 여기에서는요,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예, 보고 받았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점이 단는 회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이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저는 보고 바로 받았습니다. 그 점. 자, 보고 받았습니다. 수사 의뢰가 왔다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요. 아닙니다. 근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앞에서는 예, 보고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1차 네,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1차 자, 본인한테요, 이 불리한 질문을 하면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박범계 장관의 내용에 대해서 예, 회피를 하고 면피를 하기 위해서는 예,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말이 지금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아니, 무혐의 결정을 예, 허술해도 할 수 있고, 예, 허접해도 예,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정결 규정이 부장검사 정결이기 때문에 나는 보고를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금 예,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감 자리에서요. 자, 정결 규정. 금융 사기 사건에 금액이 50억이 넘어가는 사건에 있어서는 예, 차장 검사의 예, 정결 사항입니다. 차장 검사의 정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윤석열이가요, 보고를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 서류에다가 본인 사인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왜? 정결이 차장 검사 정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우리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자, 윤석열이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사모펀드 예,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사모펀드 전체 금액 토탈 해봐야요 14억입니다. 14억. 그 중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이 3억 원을 예, 본인의 동생에게 빌려준 걸 가지고 이걸 예,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 해가지고 이걸 예, 싸잡아서 사모펀드 사건이라고 한 게 바로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예, 의혹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 총 투자가 된 금액 해봐야 14억입니다. 한마디로 50억 미만이지요. 50억 미만이면은요, 그 정결상이 누구냐면 부장검사입니다. 차장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국의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자, 윤석열이가 아무 보고 안 받았습니까? 이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사건과 정경심 교수의 이 표창장 위조라는 거, 이 사문서 위조 사건, 이것 역시도요, 예? 지검장 정결상 아닙니다. 이것도 부장 정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부장 정결 이상 넘어가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건요.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이 사건은 윤석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건을 지휘를 했습니다. 하물며 이 조국 장관의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 안 된다라고 예, 이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1대1 독대까지 예, 요청을 했던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옵티머스 사건은 정결 규정이 내 정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보고도 받지 않았고 나는 이 사건 몰라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지요. 자, 조국 장관 사건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해명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지요. 완전히 부실 수사로 사건을 완전히 덮다시피 했던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정결 규정을 따지면서 나는 몰라라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이 윤석열이요. 정말 참 이 윤석열의 인간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랬던 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무혐의 결론이 났던 이 사건이요. 자,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재수사를 하면서 이때 윤석열이가 무혐의 처분을 해가지고 다 풀어져 버렸던 이 사건의 공범들이나 이 주범들을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를 해서 이들을 구속 수감을 합니다. 일단은 구속을 시켜놓고 기소를 시켜서 지난 1년간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25차례 25차 공판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지난 6월 8일에 25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물론 지금은 이성윤 지검장이요 고검장으로 가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이성윤 체제 하에서 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이 무혐의 시켰던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를 해서 지난 6월 8일에 구형을 때렸습니다. 이 주범과 공범들에 대해서요. 윤석열이가 무혐의 때렸던 이들을 이성윤 체제의 검찰이 다시 구형을 때렸는데 어떻게 구형을 때렸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자, 지난 6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 조선일보네요. 제가 뭐 딴다고 딴 게 조선일보가 되어버렸네. 뭐 어쨌든요,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대표의 무기징역 벌금 4조 원 구형.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단은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구형 내용을요. 지난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허선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여기는 김재현 회장입니다. 이 김 대표와 이동열 이사, 윤석호 변호사 등에 대한 25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자, 이날 25차 공판 기일에 검찰은 김재현 대표에게 무기징역 및 벌금 4조 578억 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조 3,526억 원과 또 부패재산 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 원도 구형했다. 자,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혐의 없음이 무기징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4조 원, 추징금이 1조 3,526억 원. 이게 비교가 되는 구형입니까? 똑같은 검찰에서 똑같이 수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하나는 똑같은 사건이 어느 놈이 보니까 무혐의고 또 다른 놈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니까 무기징역에 추징금 1조 3,500억. 이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공범이었던 이동열 이사에게는 징역 25년, 벌금 3조네요. 3조 4,281억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을 1조 1,700억 원을 구형을 했다랍니다. 그리고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20년, 벌금 3조 4,281억, 추징금 1조 1,700억, 그리고 이상희 이사에게는 징역 10년, 그리고 벌금 3조 4,181억 원, 추징금 1조 1,400억 원을 구형을 했다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형을 때린 이유가 검찰은요,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한 편취금액 1조 4천억 원 중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민들에게 다중 피해를 입혔다. 예, 검찰의 구형 사유입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에서는요, 똑같은 이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수사를 했는데, 다 무혐의 이 났던 이 사건들이요, 이성윤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재수사를 하니까, 무기징역에, 징역 25년에, 징역 20년에, 징역 10년에, 그리고 벌금 1조 원, 추징금 4조 원, 이런 구형을 때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네, 한마디로요,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만 했더라면은 이 주범과 공범들에게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형, 그리고 벌금 1조 원에서 3조 원, 추징금 800원에서 3조 원,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형을 구형을 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을 윤석열이 이끌었던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부 다 무혐의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누가 수사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혐의가 되고, 또 누가 수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무기징역이 난다.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윤석열 씨? 이성윤 체제의 검찰은 최소 이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때렸다. 여기에 대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씨? 정결이 내 사안이 아니라서 나는 몰라, 나는 아무 책임 없어, 이게 당시에 수장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 예? 최소한 왜 이런 무혐의 처분이 났는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해명을 하십시오. 엑스파일 실체가 없다라고 그런 말 같지 않은 개소리만 찌그리고 있지 마시고요.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